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정보 최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급 명령의 뜻과 확정 후 채권 추심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명령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전 간단한 절차로 판결문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의 원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판사가 서류를 심리하여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종국에 지급 명령을 결정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을 보냅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고 이의가 없으면 지급 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서 보정이 나와서 보정을 하여도 종국에 송달이 되지 않아도 지급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급 명령이 종국에 확정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데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난감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준 법률사무소도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다고 하면 시중은행을 전부 압류하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채권 금액을 쪼개서 통장 압류를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법비용만 낭비하고 돈은 회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료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간단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신용상태도 정확히 알아서 압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시중은행 압류와는 달리 제2금융권의 은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알아야 올바르게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안 좋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채권자가 나홀로 소송을 하고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가 됩니다. 운 좋게 추심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분의 사례입니다. 지급 명령 확정 후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모르고 강제 집행을 하는 행위는 돈이 변제가 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합법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이렇게 무작위로 추심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권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여러 가지 채권 추심 방법을 놓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강제 집행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 압류를 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를 하거나 법원에 채무불이행 등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심 수단 중에 하나를 또는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바로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관찰을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채무자의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법 비용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법률사무소와 신용정보회사의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 나이스 신용정보 최 팀장이었습니다.